안녕하세요. 안신혜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김필수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1월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의 여정을 주제로 모빌리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왜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는 걸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차가 단순하게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을 앞으로 구현해 가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미래 모빌리티가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어떤 공식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는 누가 선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개 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한 1, 2년 동안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합종 연행, 저가의 동체미라든지 공동 투자 컨소시엄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 모빌리티가 단순하게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예전에 같이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뭐 실질적으로 로봇 같은 또 이런 거를 응용하는 이 공유 모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이 지금 앞으로 섞이면서 융합적인 모델로 미래 모빌리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차만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관리를 해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 이걸 우리가 이제 마스라고 보통 그럽니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생애 주기형 모빌리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번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개념, 특히 스마트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휴대폰하고의 연동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보게 되면 이 현대차 그룹의 주요 핵심 책임자급들 임원들이 주제 발표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스타트업 5개 기업이 참석을 합니다. 이 기업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심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같은 데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가면서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융합적으로 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 자신감을 표현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현대차 그룹과 함께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어떤 융합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미래 방향성 그러면서도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테슬라는 말할 필요 없죠. AI 데이라든지 등등 배터리 데이라든지 또 그런 용어를 비슷하게 쓰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수소 데이라든지 또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를 공개를 통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진시킨다든지 또 전문가가 참여를 시켜서 필요하면은 뭐 언제든지 인재 채용이라든지 다양한 문이 열려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래서 예전에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를 주도하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는 세계적인 수준은 이미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세계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이다, 그룹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퍼스트 무버로서 얼마나 이 자동차 업계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걸 또 뽐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오프닝은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현대차그룹의 연구기술개발 현황과 방향성을 소개하고 주요 연사들로는 전자담당, 자율주행사업부, 연료전지 성능개발, 로보틱스 랩,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개발실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미리 좀 저희가 짐작을 해보자면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러나 미리 알려드리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이런 핵심적인 임원들이 발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대차의 융합적인 모델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버트 비어만 하게 되면은 지금 연구개발 책임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소개라고 보면 되고 각각의 임원들은 주요 핵심 부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하고의 연동성을 통해서 특히 커넥티드 카를 구현을 해서 지향성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낸다는 거. 특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 독점적인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의 이유가 17인치 모니터가 운전석에 있어서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
또 OTA 같은 실시간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 또 자율주행을 통해서 좀 더 세계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현대차도 앞으로는 둘째 가면 서로 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의 연동성은 자율주행 기능까지 넣게 되면은 각종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차의 안정성이나 달리기 성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샤시 제어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기능은 뭐 OTA라는 실시간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은 이 자율주행 기능을 일부 구현을 하면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을 하면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로 확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로보틱스에 대한 것들도 그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던 부분들입니다.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서 R&D에 대한 것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 이거를 상용화하는 것은 현대차 그룹의 또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앞으로 나오는 모델 중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개인 스팟 같은 것만 상용 모델로 나와 있지만은 스트리치 같은 모델은 앞으로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아마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어떻게 해서 현대차가 구현을 해서 상용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림도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대차의 자율주행차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국내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모셔널이라는 이 자율주행 개념의 어떤 스타트업 기술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샤시 제어에 대한 것들은 차의 달리기 성능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것들인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내연기관차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부터 나오는 모델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발표하는 임원들의 발표는 그런 융합적인 개념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인들한테 알린다는 거, 이게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거를 표현해서 발표한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알아도 될 정도, 또 경쟁사들이 니네 봐라, 우리는 이 정도다, 따라오려면 따라오라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또 투자 가치에 대한 것들도 현대차가 뭐 1, 2년 사이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가치를 다시 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봄으로 인해서 좀 더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도 그룹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부가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또 필요하면은 뭐 괜찮은 전문가가 있으면은 채용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종합적인 자리가 이런 컨퍼런스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주 월요일 혹은 뭐 매주 목요일마다 하던 임원 회의를 네. 그냥 대중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지금 발표자 자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책임자들입니다. 예. 책임자들이 지금 상무님, 그렇죠. 실장님, 그렇죠. 뭐 이 정도 전무님. 직급이면 거의 책임자급 실무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각 분야별로 실마다. 그래서 대표 주자가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자신감도 표현해주고 또 분야별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 또 스타트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시너지에 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틀 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미래의 모빌리티를 보는 분들은 아마 온라인 쪽에서 이런 것들을 뭐 신청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기술적인 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현대차 그룹의 미래 가치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자리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기술이 공개가 될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꼭 한번 회의를 참석해보는 걸로 하고요. 개발자 컨퍼런스를 또 예습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나왔던 주요 개발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들어와서 뭐 현대차가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내고 프로토타입으로 한 2, 3개월 전에 냈던 토요타 이런 것들도 아마 관심 가져서 저희가 같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었었죠. 근데 현대차가 물론 이제 국내에는 배터리 3사가 있다 보니까 총수들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가 배터리 내재를 하겠다고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배터리
주제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작자가 없기 때문에 내재화를 선언해서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국내 배터리 3사와의 끈끈한 부분들, 또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전에 대한 것들은 같이 시너지를 낸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향후 10년 정도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꿈의 배터리가 구현이 되면 얘기는 좀 틀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는 내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또 특히 이번에 이 미국의 이 팩토리 에너지인가요? 이쪽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도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컨퍼런스 전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쪽을 현대차 제작사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이 회사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디어 자동차 제작사들도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아까 그 자율주행 쪽은 모셔널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쪽 기술을 많이 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역시 팩토리 에너지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시적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그런 투자에 대한 의미가 더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에서 이미 미국의 아이오닉 머티리얼즈랑 미국의 솔리드 파워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 나온 뉴스에 보면은 팩토리 에너지에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제작사들은 배터리 내재화를 거의 다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도 선언을 안 한 것이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전문가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솔리드 파워라든지 또 이번에 팩토리 에너지 같은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서는 현재에서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연계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것들도 준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대상은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개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이 역량이 좀 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이 전고체 배터리는 뭐 이온 전도도라든지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를 하나로 봐면 좋겠지만은 속에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또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도 고체거든요. 또 분리막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모든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점을 갖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죠. 보험용인가요? 그렇죠. 이걸 하면서 각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내재화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이 지름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전고체 배터리만큼은 내재화를 선언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향후 7, 8년 이후의 얘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각국에서 또 자동차 제작사라든지 아니 스타트업에서 올인하고 있는 미래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려면은 거의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누가 선점하느냐, 또 어떤 제작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를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더더욱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이 팩토리얼 에너지까지 한다면은 세 개의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셔널이 올해 말 정도에 오픈소스 데이터셋인 누플랜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할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자율주행 개념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상당히 좀 모셔널에다가 기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픈 소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말까지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니까 혹시 모르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마 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 책임자가 지금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셔널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오픈 소스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 자율주행 관련 쪽이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가늠하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아마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또 로봇 쪽, 또 자율주행, 이런 또 커넥티드에 대한 부분들,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것들, 요새 미래 모빌리티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니까 이틀 동안에 아마 유심히 좀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의 내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발자 컨퍼런스 프리뷰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엠트렌드도 함께 온라인 등록을 해서 관련해서 또 지켜보면서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원 제한 없다고 하니까 등록을 하셔가지고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실시간 직무 채용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이 점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